조선의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엄숙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조심스럽고 긴장된 연속이었다. 특히 왕비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녀들의 하루는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왕비의 요강을 처리하는 일이었다.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궁궐에는 오늘날처럼 화장실이 자유롭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왕비는 항상 침전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동식 요강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요강을 준비하고 처리하고 다시 깨끗이 정리하는 일은 궁녀들의 몫이었다. 궁녀들 사이에서도 이 일은 매우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업무였다. 왕비가 기거하던 중궁전의 새벽은 조용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 지밀 궁녀들이 먼저 일어나 침전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궁녀들은 작은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다. 한 궁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강은 준비되었느냐? 옆에 있던 어린 궁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상궁마마. 이미 깨끗이 씻어두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특히 조심하거라. 왕비마마께서 몸이 편치 않으시다 하셨다. 어린 궁녀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예, 상궁마마. 조선 궁중에서는 왕비의 건강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왕비의 몸 상태는 왕실의 중요한 문제였고 작은 변화도 보고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요강을 처리하는 일은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궁녀들은 요강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며 상태를 확인했다. 색이 평소와 다르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상궁에게 보고해야 했다. 상궁은 이를 다시 내의원에 전달했고 내의원에서는 왕비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업무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 실수는 곧 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궁중 규율은 매우 엄격했고 특히 왕비의 침전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더욱 크게 여겨졌다. 어느 날 아침 새로 들어온 어린 궁녀가 요강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궁중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고 긴장한 상태였다. 상궁이 조용히 말했다. 조심하거라. 침전 안에서는 발소리도 조심해야 한다. 어린 궁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상궁마마. 왕비가 요강을 사용한 뒤 궁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을 떨며 요강을 들었다. 그런데 긴장한 탓인지 발걸음이 약간 흔들렸다. 순간 요강이 살짝 기울어졌고 바닥에 일부가 흘러내렸다. 궁녀의 손이 떨리는 순간 요강이 기울며 몇 방울이 왕비의 비단 치마에 떨어졌다. 왕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무엄한 것. 왕비의 날카로운 꾸짖음이 침전을 가득 채웠다. 궁녀는 바닥에 엎드려 떨었고 왕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장 끌고 가라. 궁녀는 무릎 벌을 명받고 조용히 끌려나갔다. 어린 궁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주변에 있던 궁녀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상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어린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정리하거라. 궁녀들은 급히 움직였다. 바닥을 닦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을 피웠다. 그러나 상궁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정리가 끝난 뒤 상궁은 어린 궁녀를 따로 불렀다. 궁중에서는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 궁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상궁마마. 상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오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궁녀들에게 내려지는 벌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장 가벼운 벌은 꿇어앉기였다. 그러나 왕비 침전에서의 실수는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웠다. 어린 궁녀는 마루 끝에서 꿇어앉아야 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무릎이 아파도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다른 궁녀들이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냐? 어린 궁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요강을 떨어뜨리거나 늦게 준비하거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 벌이 내려졌다. 벌의 종류는 다양했다. 꿇어앉기, 물 나르기, 청소, 심한 경우 곤장까지 있었다. 특히 반복적인 실수는 더 큰 처벌로 이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궁중에서는 위생과 예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왕비의 침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궁중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실수한 궁녀는 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어린 궁녀는 그날 하루 종일 꿇어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벌이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궁이 말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거라. 어린 궁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상궁마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 궁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요강을 들 때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고 걸음도 천천히 옮겼다. 다른 궁녀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다. 어린 궁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궁녀들의 삶은 이렇게 조용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왕비를 모시는 일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조선 궁중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궁녀들이 있었다.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들은 기록에 많이 남지 않았지만 궁궐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그 곁에는 항상 궁녀들이 있었다. 왕비의 하루는 궁녀들의 손길로 시작해 궁녀들의 손길로 끝났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궁녀들의 숨겨진 업무가 있었다. 왕비의 요강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규율. 조선시대 궁녀들은 그렇게 조용히 궁궐을 지켜나갔다. 감사합니다.